장군이 됐다는 건 되게 기쁘지만 당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주변은 뭐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인정받진 않아요. 물론 상급자가 시키는 것조차 못하면 이건 답이 없는데 상급자가 시키는 것보다 조금 잘해야 돼요. 너무 잘하면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것보다 장군이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죠. 장군이 되려면 국회의원분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주로 이제 다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판단을 해요. 저는 34년간 군생활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육군교육사령관 계급은 육군 중장으로 2023년도 7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장군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제 책 어디에 꽂혀있나 찾아보다가 제 책은 없고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이 평대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이 책을 쓰기에 쉽지 않은데 쓰신 거 보고 대단하신 분 같다. 또 아는 또 대령님 계셔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초대해줘서 제가 고맙죠. 장군이 되고 나서 좀 찾아온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주변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족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친척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내 누군가 장군이 됐다, 대리만족감 같은 걸 불러일으키나 봐요. 그러니까 막상 본인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이 돼도 바로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지 달아주거든요. 근데 장군이 됐다는 건 되게 기쁘지만 당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주변은 뭐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장군이 되고 나서 좀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개인의 선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의 생각과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게 나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장군이 되고 나서 나의 이상을 좀 실현할 수 있었던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맡았던 게 연합사의 작전처장을 맡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 같은 걸 하면 육해공군뿐만 아니고 미군 전력까지 운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니까 이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대령에서 장군님 되실 때 미리 누가 언지 해주나요? 전혀 언제는 없어요. 될 때까지 군 인사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장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게 좀 혹시나 있을까요? 좀 비결이 뭐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일에 충실했다? 그러면서 상급자들의 눈에 띄었고 좋은 평가가 누적이 되고 이것이 장군이 됐던 길인 것 같아요. 또 장군님하고 잘 맞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안 맞는 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안 맞는 분이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다고요? 네, 그럼요. 어떻게 상급자하고 다 맞아요? 안 맞지. 많이 맞추셨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인정받진 않아요. 물론 상급자가 시키는 것조차 못하면 이건 답이 없는데 상급자가 시키는 것보다 조금 잘해야 돼요. 너무 잘하면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좀 질투받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위험 요소 커지고 상급자가 기대보다 조금 잘해서 저도 약간 칭찬받고 상급자도 칭찬받고 완전 꿀팁인데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그거를 잘 조절해야 돼.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능력도 잘 알고 상급자의 능력도 내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친구 나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 안 들도록 해야죠. 충실하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상급자가 원하는 바도 파악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쉽지는 않은데요. 쉽지 않죠. 내가 포인트를 자칫해서 막 그 위에 상급자, 그 위에 상급자 이렇게 맞추게 되면 내 직속 상급자가 되게 곤란해지니까. 곤란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하는데 평가가 좀 안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팀장이 있고 부장님이 있다 그러면 팀장님 정도까지만 팀장님과는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위에 분은 괜찮다는 정도 인상만 주면 돼요. 직속상관이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 속에서 상급자의 컴플레인을 할 때도 그 컴플레인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둘이서만 있을 때 하든지. 다른 비결도 있을까요? 또 일을 할 때 기존의 틀 또는 기존에 해왔던 경로 요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 이거 50%예요. 이 일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 잘하는 것은 내 창의력이 조금 더 포함이 돼서 그 성과가 잘 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또 상급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기대보다 조금 높이는 거죠, 내 성과를. 근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의 일은 그냥 기대대로 하되 한두 가지의 일에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건 근데 좀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용기는 발휘해야 돼요. 장군 됐을 때는 위의 평가도 되게 중요한데
아랫사람 평가를 되게 중요해요. 그걸 같이 보거든요. 아랫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은 드러난 것만 볼 가능성이 많은데 아랫사람은 나의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보거든요. 아랫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위로 올라갈수록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장군이 되려면 국회의원분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대통령실, 주로 이제 방첩부대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대통령실을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제 책에서 그런 식의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거죠.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가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되고 계급이 낮아도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대기업에서 인사 조직이 파워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잘 안 돌아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비슷하죠. 방첩사가 인사조직은 아닌 것 같지만 높은 고위직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니까. 보니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다 기록한다고. 그렇죠. 그런 걸 다 거쳐서 장군님이 되신 거네요.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장군님이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평가에 평가 노출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장군님 스스로도.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것보다 장군이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 책임의식이 진짜 중요한 거죠.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럼 장군님이셨나요, 그러면? 제 이름이 건작이잖아요. 세울건의 벼슬작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계속 너는 군인이 돼야 된다. 너는 장교가 돼야 된다. 계속 주입을 했고 저는 어느 순간 나는 군인이 돼서 장교가 돼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했죠. 좋은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의도는 실현이 되셨죠. 장교가 되고 목표가 장군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군인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번 살아봤는데 뭐 또 이거 살겠어요? 다른 인생도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이를테면 그림 그리거나 뭐. 덩치나 키도 너무 건장하셔갖고 미술을 좀 안 어울리시나 했는데 근데 INTJ 저는 완전히 이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되게 선뜻하진 않아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확신이 있으면 끄집어내는 스타일인데 조직 생활과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업무에 되게 몰입을 해야 돼요. 저도 회사 생활을 총 9년 정도 했는데 몰입이 되는 업무가 있고 몰입이 좀 안 되는 업무도 있고 자신 있는 게 있고 자신 없는 게 있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업무가 10개가 있으면 한두 개는 방향성도 맞고 이 일이 재밌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되게 깊이 한번 들어가고 물론 윗사람이 한 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몰입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면 조직 생활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관심 없는 일에 어떤 일은 그것의 적절함을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실수 않고 해내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떻게 모든 일을 다 몰입해서 창의력까지 발휘해요. 장군님은 군의 일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셔서 이렇게 몰입하신 건가요? 저는 중2 때 이전까지 집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군생활 그만하겠다.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갑자기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은 지식이 중대장 나가서 활용이 되면서 중대장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군생활이 그냥 딸려간다기보다 되게 재밌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제가 좀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런 그렇죠. 맥락이네.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 일이 보람, 재미, 창의, 재미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일이 되게 반복적이진 않잖아요.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소위 중2 때는 군생활만 하느라고 경제 활동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병사분들이나 장교, 부사관 할 거 없이 주식도 열심히 하고 또 코인도 좀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경제가 좀 되게 각박해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미래가 되게 불안한 2030 세대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확실한 미래는 한 번도 없어요. 미래는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장군님도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뭐 저는 그 정도 불안감은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인생을 통해서 뭐 이룬 것도 좀 있으니까. 근데 2030은 당연히 이룬 게 없으니까 미래가 더 불안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열리지 않은 문이니까. 맞습니다. 그냥 자기를 믿고 방향성을 믿고 뚜벅뚜벅 나가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용기의 기초는 자기 믿음인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작은 문을 열다 보면 그 미래가 조금 더 확실해졌을 때 몰입하다 보면 그 일의 본질이 보이고 또 새로운 길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작은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을 열면 될 것이다.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작은 용기를 내는 것, 이건 해야 돼요. 2030이 가져야 될
특권이고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작은 위로받고 작은 믿음을 좀 갖게 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인생은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는 작은 용기를 가지고 사는데 좌우가 돼요.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십시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네.